생년월일 1992년 7월 8일 183cm 77kg 밀양 손씨 손흥민은 강원도 춘천에서 이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영향을 받아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년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 후 원주 육민관 중학교를 거쳐 FC 서울의 유스팀인 동북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2009년에는 U17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월드컵 8강 진출에 기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활약들을 바탕으로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와 4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 함부르크 시절에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이자 팀 동료였던 판니스텔로이가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프리시즌 데뷔 후에는 9경기에 9골이라는 빼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만 18세에 함부르크 최연소 데뷔골을 터뜨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3시즌 동안 함부르크에서 78경기 20골 3도움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며 맨유, 토트넘,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등 여러 빅클럽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자신이 주전으로 뛸 수 있으며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등의 유럽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팀을 원했고 그 결과 같은 독일 리그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당시 레버쿠젠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5년 계약을 맺게 되었고 또한 에이스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받으며 레버쿠젠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세대 에이스로서 전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개막전에서 첫 골을 넣고 손흥민의 시작포를 알리며 경기 후 MOM과 12라운드 베스트 11을 싹쓸이하는 등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꾸준한 실력을 보이며 14-15 시즌에는 UEFA 선정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고 차범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유럽리그 3년 연속 10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트넘 이적설이 돌게 되었고 당시 추적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8억 원 정도로 만약에 토트넘으로 이적이 성사된다면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을 하는 동시에 400억을 들인 선수를 벤치에 앉힐 일은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을 오랜만에 보게 될 수도 있어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2015년 8월 28일 공식 오피셜이 발표되어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영표 이후 토트넘 소속 두 번째 한국인 선수이자 EPL 전체로는 13번째 한국인 선수로 등번호 7번까지 받으며 EPL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적 후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EPL 무대 적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팀 내 최저 평점을 받는 등 이적료 400억짜리 선수에게 가지고 있었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부상으로 결장이 잦아지고 소속팀도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며 복귀 이후로도 인상적인 활약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후반 체력 안배용 교체 선수로만 쓰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마다 기본적인 패스도 실수하며 이렇다 할 위협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프 더 볼 움직임, 즉 공이 없을 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렇게 로테이션 멤버로 전락해버리고만 손흥민은 독일 복귀를 희망하고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다시피 했었는데 포체티노는 손흥민을 믿는다면서 잔류하도록 설득시켰습니다. 과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흥민은 16-17 시즌 포체티노의 믿음에 부응하듯이 지적을 받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했고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내며 그간의 비난을 일축하고 팀 내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리그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였으며 차범근의 빅리그 시즌 최다골인 19골을 넘어서는 21골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축구사에 의미 있는 기록이 남겨진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2주의 EPL 파워랭킹 1위, EPL 이달의 선수상 2번 수상,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통산골 기록 등 지난 시즌에 있었던 부상과 부진을 완벽히 떨쳐내면서 토트넘에 확실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16-17 시즌을 47경기
21골 7도움으로 마무리하였고 17-18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등 큰 무대에서 활약을 보이며 감각을 유지하였고 53경기 18골 11도움으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8-19 시즌을 기점으로 점점 기복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기량 자체가 발전하였습니다. 월드컵과 리그, 아시안게임을 병행하는 지옥같은 일정 속에서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 했으나 첼시전 원더골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스탯을 쌓으며 위협적인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당 아자르, 해리케인, 피에르 오바메양 등을 제치고 2019 런던 풋볼어워즈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등 좋은 활약들을 인정받아 토트넘 핫스퍼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또한 발롱도르 30인 이내에 포함되고 병역 문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하여 해결되며 18-19 시즌을 48경기 20골 9도움이라는 기록과 함께 홀가분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여유롭게 시작한 19-20 시즌에는 커리어 하이까지 작성하여 완성형 공격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팬클럽 선정 올해의 선수상에도 선정되어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4관왕에 올랐었고 이후 시즌 종료 후 토트넘 레전드 선정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되어서 5관왕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인 최초로 EPL에서 10-10을 달성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그 14위 부진으로 인하여 결국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고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요. 공격적인 예전과 달리 수비적인 형태로 많이 기용될까 우려가 많았지만 이러한 우려들을 떨쳐내고 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에는 현재 41경기 18골 16도움이라는 기록으로 새롭게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 아스날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2주 결장 통보를 받았지만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3월 22일 기준 EPL 득점 6위, 도움 5위로 국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파 16강 탈락으로 인해 무리뉴 경질설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리그 탑4 진입 등 중요한 임무를 손흥민이 복귀하여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가 배출한 역대 최고 선수이며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이자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